네, 이번 시간에는 186페이지부터 하면 되죠. 자, 이제 결산관리, TAT 2급의 결산관리가 더 추가된 내용은 없어요. FAT 1급의 그 결산 프로세스하고 똑같습니다. 수동 결산의 정리사항이 어떤 것이고, 자동 결산의 정리사항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또 실습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결산의 프로세스를 보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결산 정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수동 결산할 것과 자동 결산할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동 결산할 사항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입력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동 결산해야 되는 것은 미리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다가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그렇게 하면 이제 전표 작성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전표 작성이 끝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명세서 작성하고, 우리가 제조업이니까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작성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손익계산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그 수익과 비용 분계를 장부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작성을 하면 결산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우리가 수동결산 사항이 아니고 자동결산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결산 사항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 등록을 다 해 놓으면 됩니다. 해 놓으면 그 안에서 계산이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바로 수행과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수행과제에 고정자산 등록과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음 자료를 등록하여 결산에 반영할 감가상각비 계산을 수행하시오. 그래서 여기 주의해 보면은 차량 운반구의 차량일은 우리가 기초정보관리 부분에서 이미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걸 말하는 거죠. 요거는 이미 우리가 입력을 했으니까 네 가지, 나머지 건물, 기계장치 하나, 비품 하나, 개발비 하나, 요 네 개만 추가로 등록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등록을 해봅시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서 고정자산 등록,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즉 자동 결산을 하기 위해서 고정자산 등록을 미리 해놓겠습니다. 자, 위에서 엔터 3번 치시고요. 차량 운반구 하나 보일 거예요.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계정을 더블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메뉴에 있는 건물 선택하시고 확인해 주십시오. 네, 코드는 거기 표에 있는 101번 쓰시고요. 자산에다가는 공장 건물 해주시고요. 취득일은 거기 있는 날짜 2019-0228 입력하시고요. 2019년도에 취득한 건물이니까 기초가액에다가 취득금액을 모두 입력합니다. 8,900만원 입력하시고요.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 누계액 2,200만원 입력하시고요. 그러면 전기말 장부금액이 6,700으로 나타날 거고, 그 다음에 정액법, 이거는 어디? 여기요. 9번에다가 정액법 1번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내용연수 10번에다가 20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연수 20. 자, 그런 다음에 경비구분 있죠. 네, 경비구분 500번대로 바꿔야죠. 공장 건물이니까 감가상각비가 어디로 가야 돼요? 제조원가로 가야 돼요. 그래서 500번대, 이거 경비구분을 500번대로 해야 제조원가 명세서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당기 회사 계상 상각비 445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다가 하나 더 기계장치입니다. 계정 과목 더블 클릭해서 206번 기계장치 하시고 201번 코드 사용하시고 기계 1이라고 입력하시고 취득일은 2020 0201 이것도 기초가액에다가 취득원가를 넣어야 맞죠. 9,800만원 전기말 상각 누계에게는 3,200만원 되죠. 그러면 전기말 잔고 금액이 6,600이 나오고요. 정률법이니까 상각방법 정률법 그대로 사용하시고 10번에 내용연수 10이라고 입력하시고 경비구분 500번대니까 여기 경비구분을 클릭을 해서 1번 500번대로 고쳐두면 이것도 역시 제조원가로 가게 됩니다. 요 감가상각비 1,700 94,000원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줄에다가 비품 해야 되죠. 계정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212번 비품 확인하신 다음에 비품의 거래처 거래처 코드가 아니라 코드는 401번 자산은 비품 1입니다. 비품 1 취득일은 2023 취득일은 2023 1130이고요. 기초가액은 300만원이죠. 2023이니까 기초가액에다 넣으면 안되죠. 네, 신규 취득 증가 4번에다 입력해야 됩니다. 단기에 취득한 것은 4번에다 입력해야 된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는 거고요. 정률법이니까 9번의 상각방법 정률법 그대로 두시고 내용연수 5년이죠. 여기다가 5 입력합니다. 내용연수 5년. 네. 그리고 경비구분은 800번대니까 0번 800번대 그대로 두시면 이것은 손익계산서, 판매관리비는 손익계산서로 가죠. 그 다음에 개발비 하나 입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 더블 클릭을 해서 개발비 해주시고요. 개발비 밑으로 쭉 내려가야 있습니다. 무형자산이죠. 코드는 501 쓰시면 되고 자산은 개발비라고 되어 있고요. 취득일은 2022년 0106 1월 6일이고요. 자, 기초가액에다가 취득금액 300만원을 입력하면 안됩니다. 여기 이제 이 무형자산의 경우 여러분 처음 등록을 해보는 건데, 자, 무형자산의 기초가액은 전기말 장부금액으로 입력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유형자산은 무조건 기초가액이 다 뭐냐면 취득금액이에요. 기초가액은 항상 취득금액입니다. 그런데 무형자산의 기초가액은 취득금액이 아닙니다. 전기말 장부금액. 왜 그러냐면은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우리가 상각을 직접법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액이 이미 바뀌어야 돼요. 직접법이라는 것은 차감 계정이 아니라 자산에서 직접 차감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가액이 해마다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초가액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면요. 취득은 300에 있고 지난해까지 60만원을 상각했으므로 240이라고 입력해야 돼요. 240만 60을 빼가지고. 그리고 전기말까지 상각 누계액은 참고로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60만원. 그렇다고 해서 240에서 60만원이
마이너스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유형자산은 기초가액에 취득금액을 넣었고 전기말까지의 상각 누계액을 여기다 입력을 했을 때 1번 마이너스 2번 해가지고 3번이 작성이 전기말 장부 금액이 자동으로 마이너스 돼서 나타났었죠. 하지만 여기서 개발비를 우리가 무형자산 개정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은 무형자산은 마이너스가 안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기초가액이 그대로 전기말 장부 금액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액에다가 전기말 장부 금액을 항상 입력해라. 그래야 맞습니다. 만약에 위에다가 300만 원을 입력하게 되면 전기말 장부 금액이 300이 돼요. 여기다 만약에 우리가 취득금액으로 입력을 한다 하면은 제가 300만 원을 여기다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기말 장부 금액이 300이 되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저 60만 원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초가액을 미리 빼가지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유는 개발비는 무형자산이고 무형자산은 상각을 할 때 직접 상각법으로 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정액법이니까 요거 삼각방법 그대로 두시고요. 내용 연수에다가 5 입력하시고 경비구분 800번대 네, 판매관리비니까 0번 그대로 두시면 여기 60만 원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네. 자, 우리가 네 가지를 등록을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등록된 결과 화면이 나와 있어요. 그림으로. 그것하고 여러분이 입력한 것이 숫자가 일치한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네, 체크해 보시면 다 일치할 겁니다. 우리가 같이 잘 입력을 했죠. 네, 무형자산 등록 FAT 1급에서는 없었습니다만은 TAT 2급의 무형자산 등록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초 그 가액에다가 우리가 취득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말 장부 금액을 입력해야 된다는 거. 네, 여기 상각 후 금액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여기서는 상각 후 금액이 전기말 장부 금액과 같은 거예요. 네, 이것으로 입력해라.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고정자산 등록을 우리가 해봤는데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한 그 메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자산 관리대장, 또 미상각분 감가상각 계산, 양도자산 감가상각 계산,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장부들은 우리가 이제 관리 목적으로 일반 관리 목적으로 이제 우리가 필요대로 만들어서 인쇄도 하고 또 화면 조회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190페이지로 넘어가서 결산과 관련해서 반드시 작성을 해둬야 되는 것은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고 하는 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해 두게 되면은요.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이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자동 결산할 때 그 내용을 불러 가지고 자동 결산에 쉽게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작업은 이 자동 결산 메뉴에 자동으로 그 감가상각비를 입력해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작성해서 저장을 해둔다.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FAT 1급 할 때도 이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아마 조회를 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 내용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이 고정자산 등록 박스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요겁니다.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클릭하시고요. 결산월을
12월 31일까지라고 하시고 전체에서 엔터 치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산 기준 감가상각 계상, 월별 감가상각 명세, 월별 감가상각비, 자산 총괄표, 이게 다 같이 작업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차량, 비품, 개발비, 공장 건물, 기계 해서 800번대로 처리해야 될 게 3건. 그래서 밑에 800번대 경비 합계. 그 다음에 500번대로 처리해야 될 게 2건. 그래서 밑에 500번대 경비 합계. 이런 형식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12월 누적 감가상각비, 요게 이제 결산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조원가에는 요만큼 반영되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에는 98 25500.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제조원가 명세서의 감가상각비는 2154만 4천원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가는 감가상각비에는 982만 5,500원이 나중에 결산이 끝나면 반영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저장을 해둡니다. 기능모음에 가보시면은요, 기능모음에 저장이라고 있어요. 아니면 기능모음에 저장을 안 한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죠. 안 한 상태에서 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탭을 닫잖아요. 그러면 저장하겠습니까?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때 예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저장을 해주고 닫아주시면 돼요. 자, 자동결산의 그 감가상각하기 위한 준비를 일단 마쳤고요. 다음 19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FAT 1급에서 수동결산사항을 사례별로 쭉 살펴보았던 거 생각나시죠? 그걸 표로 이렇게 정리를 또 해놨습니다. 네. 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면 비용의 이연, 수익의 이연, 비용의 예상, 수익의 예상,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분계의 기본 형식들 여기 나와 있죠. 비용의 이연은 차변이 선급비용, 대변이 보험료, 임차료,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고요. 또 수익의 이연은 대변이 선수 수익이고 차변에 오는 것은 이자 수익, 임대료, 뭐 이런 수익 계정이 올 수가 있고요. 비용의 예상은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잡고 차변에는 뭐 보험료, 임차료, 뭐 이자 비용, 이런 비용 계정값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수익의 예상은 차변에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을 잡아놓고 대변에 수익 계정인 임대료, 이자 수익, 이런 것 등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요 분계가 회계의 기초를 넘어가야 하는 단계에서 매우 이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 이게 시험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시험을 참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극복해야만 여러분이 회계 자격증을 무난하게 올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를 못하면은 항상 여기에서 점수가 깎이고요. 시험은 계속 여기에서 두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이론에서 나오든지 결산에서 나오든지 일반 전표 입력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돌파를 해야 한다. 자, 그 외에도 소모품의 정리, 수동결산 사항이고요.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이런 유가증권의 평가도 수동분계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 중에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영업의 비용, 대변의 재고자산, 자산 감소, 그리고 이때는 적요 8번을 넣어서 타계정 대체라는 적요 코드 꼭 코드로 넣어야 되죠. 또 부가가치세 정리 12월 30일이니까 2기 확정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잖아요. 그래서 2기
확정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 우리가 부가세 적립분계도 해야 되죠. 또 선납세금도 정리해야 되죠. 우리가 그동안 법인세 중간해납 같은 거 선납세금 잡았잖아요. 결산 때 이것을 법인세 비용으로 다 대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재무전자도 이거 중간해납 900만 원인가 얼마 납부한 거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이 작업을 할 거예요. 또 외화자산, 즉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같은 게 있으면은 환율로 평가해 줘야 됩니다. 외화자산의 평가. 또 외화부채, 외화장기차입금 같은 거 있으면은 역시 이것도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현재의 환율로 다시 한번 평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대손충당금이 환입이 돼야 되는 경우는 이것도 수동결산으로 환입분계를 이처럼 해줘야 돼요.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 이러한 수동결산 항목을 다 하시고 나서 자동결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면 그럼 자동결산의 내역은 뭐냐? 자동결산 내역은 이런 내역을 자동결산으로 합니다. 재고자산을 모두 입력해가지고 매출 원가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절차. 그런데 제조업은 매출 원가에만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원가에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재고자산이 제품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제조업은 원재료, 제공품, 제품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됩니다. 물론 제공품이 없는 회사도 있을 수는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입력 안 하면 되고 제공품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 과정이 어떤 일정한 프로세스, 공정을 거쳐서 완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구조의 제조업이다 그러면은 제공품이 없을 수가 없죠. 지금 현재 만드는 제조 과정에 있는 상태를 제품으로 환산해 가지고 입력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제공품이에요. 없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FAT 1급은 재고자산 입력할 때 기말 상품 재고액 하나만 입력했죠. 그런데 TAT 2급은 기말 제품 재고액 하나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라든가 또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입력하게 될 거다. 이게 다 뭐예요? 제조원가 명세서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완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아까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해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거기에 그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해 놓은 것을 자동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퇴직급이요. 12월 31일자로 우리 회사 직원들이 모두 퇴사할 때 퇴직금이 얼마가 되는지, 이것을 이제 제조업의 경우는 생산직과 사무관리직으로 구분해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생산직은 제조원가에 가도록 입력을 해야 되고 사무관리직은 손익계산서에 가도록 입력을 해야죠. 퇴직급여도 나누어서 입력을 해야 되겠죠. 대손상각비, 요거는 이제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 이런 채권에 대해서 대손을 예상해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입력을 해 주면 됩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든지 이러한 돈을 빌려주었는데 대손이 예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세 결산이 끝나면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나오고 법인세율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예상되는 법인세를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자동결산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수행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3페이지 결산 분계하기. 자, 결산 내용이 1, 2, 3, 4, 5 5개가 있네요. 5개를 그러면 수동결산 사항이면 바로 하고 자동결산은 한꺼번에 하면 되겠어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9월 4일 날 납부한 보험료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정리분계를 수행하시오. 이게 뭐예요? 보험료, 비용이잖아요. 비용의 이연이다 이겁니다. 비용의 이연. 미경과 기간 미경과 분이기 때문에 미경과 기간에 해당되는 비용은 단기의 비용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자? 이연시키자 이거예요. 이연시키자. 그게 비용의 이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 적용 기간을 보겠습니다. 9월 4일부터 내년 9월 4일까지인데 보험료는 120만 원이고요. 계산 방식은 일할로 계산하셔. 자, 예, 일할로 계산하면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일할로 하라고 문제를 냈을 때는 어차피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FAT 1급은 다 뭐예요? 월할로 계산하시오. 미경과 보험 기간이 몇 달인가 개월수로 계산을 카운트했는데 이번에는 일수로 카운트해라 이거예요. 자, 일수로 카운트하는데 총 일수는 이 기간이 366일이다 이거. 366일. 366일 9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니까 366일로 계산해라 이 말이고 양편 넣기를 해라. 양편 넣기는 뭐냐? 기간을 계산할 때 시작 날짜도 하루로 치고 끝나는 날짜도 하루로 치는 게 양편 넣기입니다. 그러면 양편이 있으면 뭐예요? 한 편 넣기도 있겠죠. 한 편 넣기. 한 편 넣기는 시작 날짜를 빼거나 마지막 끝나는 날짜를 하나를 빼거나 앞에서나 뒤에서 하루를 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양편 넣기니까 모두 세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짜를 어디서부터 세야 될까요? 자, 기간 미경과 분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2023년도 결산을 하는 거니까 이 기간 중에서 이 보험 기간 중에서 아직 결산일 이후에 해당되는 기간을 세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9월 4일까지 날짜를 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손계산기 하고 메모지 하고 밖에 쓸 수가 없죠. 예. 뭐 엑셀 실행해 가지고 기간 계산하는 함수를 가지고 센다든가 엑셀로 이렇게 수식 만들어서 센다든가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엑셀 실행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지에다가 1월부터 세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짜를 일단 써보는 거예요. 1월은 며칠까지 있다? 31일까지 있다. 2월은 24년도의 2월을 말하는 거예요. 24년도의 2월. 24년도 2월은 며칠까지 있나요? 29일까지 있네요. 29일까지 있다. 3월은 31일이다. 4월은 30일이다. 5월은 31일이다. 6월은 30일이다. 7월은 31일이다. 메모지에다 이렇게 쭉 써가지고 더해야 돼요. 8월은 31일이다. 9월은 4일 날까지죠. 9월 4일. 그러니까 4일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더해봐야 됩니다. 한번 더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며칠 나와요? (200) 248? 다른 분도 그렇게 나옵니까?
248일. 248일 나와요. 어? 258일 나와요? 48. 예, 48일이 맞나 본데요. 48일이 두 사람인 거 보니까. 248일. 아, 248일 맞아요. 예, 잘못 계산했네요. 그래. 그래서 248일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은 1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산기로 120만 원 곱하기 248 나누기 366 이렇게 해야 366분의 248일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문제 2월은 28일이라고 적혀있어요. 2월 28일로 가져간다고 적혀있어요. 아, 문제예요? 아, 그러네요. 제가 그걸 못 봤네. 24년 2월 28일로 가정. 아, 그렇군요. 저는 실제 달력을 봤는데 그러면 이걸 28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47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247일로. 예, 그냥 문제를 거기 밑에 당구장 표시, 예, 그걸 못 봤어요. 247. 예,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20만원 곱하기 247 나누기 366 하면 나오겠죠. 80만 9,836. 그래서 소수는 버리시고 809,836 809,836 원이 되겠습니다. 809,836 원이다. 그래서 메모를 해두면 돼요. 여기다가 809,836원이다 하는 것을 메모해 두십니다. 아니, 메모해 줄 필요 없지. 이건 수동분계사항이니까 바로 전표 입력하면 되죠.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수동분계는 일반 전표 내용이다. 그래서 일반 전표 날짜를 12월 31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차변에 우리가 아까 그 비용의 이연의 분계 구조 책에 정리해 놓은 거 있었죠? 선급 비용 잡는 거예요. 차변이 선급 비용, 금액은 아까 계산했던 809,836이죠. 809,836 엔터. 대변은 보험료에서 감소시키는 거예요. 보험료. 자, 이 보험료는 무슨 보험료냐? 아까 자, 이게 어느 보험료인지 안 나왔는데 일단 800번대 보험료로 해놓고 조회해 보겠습니다. 821번 보험료 해놓고 809,836. 예. 자, 우리가 이제 제조업의 경우는요, 보험료도 생산부에 관련된 보험료면은 여기 이제 500번대 보험료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전표를 확인하느냐면은 보험 기간이 9월 4일이니까 일반 전표 9월 4일 걸 한번 보는 거예요. 9월 4일 걸 가서 조회해 보세요. 삼성화재의 보험료 120만 원 보통 예금에서 이체시켰는데 이 보험료 뭐를 봐요? 계정 과목 코드를 보셔라 이걸. 800번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결산에 반영한 12월 31일 날 결산분계 선급비용 처리한 보험료도 821번 판매관리비 거를 써야 돼요. 자, 수동분계 하나 해결했고요. 다음은 2번 문제. 결산 후 현재 외화장기 차입금 베스트 CO Ltd에서 22년 5월 1일에 차입한
US 달러 20만이 있다. 상환 예정일은 26년 4월 30일이며 적용 환율은 다음과 같다. 자, 이 작년도 말에 말이죠. 작년도 말에 달러당 1,000원으로 평가해서 지금 외화 장기 차입금이 장부에 반영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번 23년 결산일에 환율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1,100원으로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차입금도 늘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US 달러가 20만 달러니까 1,100원 곱하기 20만 해봐야 돼요. 얼마가 늘어났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기를 가지고 1,100원이 아니 1,100원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100원 증가한 거. 증가한 것만 회계 처리하면 되니까 1,100원이 아니라 100원 곱하기 20만 원. 2천만 원이죠. 그래서 2천만 원만큼 부채를 증가시켜 주어라. 환율의 인상은 부채는 증가. 외화 자산도 자산이 증가하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수동분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력을 하는 거죠. 12월 31일 일반전표에다가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305번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BE 베스트 CO LTD 1010번 금액은 2천만 원이었죠. 2천만 원. 부채 증가시키고 차변에 자, 이게 부채가 증가한 2천만 원은 비용 처리합니다.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환율 차이로 인한 손실,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만약에 환율 차이로 인해서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자, 이번에는 손실이에요. 외화 환산 손실. 차변에 2천만 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고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원재료, 이게 기말 원재료 재고액. 제품, 이게 기말 제품 재고액입니다. 장부상 금액하고 실사 금액을 비교했을 때 일치하는가 보았더니 원재료에서 100만 원만큼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이 비정상적인 감모다 이랬어요. 비정상적인 것이면은 수동분계해야 됩니다. 100만 원 차이 난 것을. 그래서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 처리하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것도 수동분계 사항이에요. 그래서 일단 100만 원만 수동분계로 처리합니다. 자, 일반 전표, 그 다음 이제 전표 번호 3번이 되겠죠. 3번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100만 원. 대변의 원재료죠. 원재료. 제품이 아니고 원재료였습니다. 원재료. 제조원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적용을 어떻게 해요? 타계정 대체로 꼭 넣어야 돼요. 재고자산을 대변에 기입할 때는 자동분계에서 일어나는 거 아닌 경우는 다 타계정 대체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8번이죠. 8번.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타계정 대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원재료의 적용에다가 코드 8번 꼭 넣어야 맞습니다. 여기다가 100만 원. 그 다음에 또 4번을 보면은 감가상각비는 이거 자동분계 사항이죠.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3천만 원이에요. 이것도 자동분계 사항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 법인세 중간 애납이 있었고 선납세금이 있었어요. 이자 받을 때 징수한 선납세금,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 애납한 거, 그것이 있었다면 이 선납세금을 먼저 일반 전표에다가 법인세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장부로 가서 확인하느냐면은 전체 메뉴에 합계 잔액시산표를 가서 확인해야 돼요. 합계 잔액시산표를 12월 결산일 12월 31일로 입력하셔가지고 선납세금이 있죠. 선납세금. 당좌자산의 맨 끝에 있네요. 얼마 있는지 여기서 잔액을 복사해 옵니다. 아니면 메모지에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9993200. 이게 중간 애납하고 이자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한 거였어요. 기억날 거예요. 며칠 전에 했었죠. 자, 컨트롤 C 이거 복사해 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동분계 해줘야 돼요. 자,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요. 이제 전표 번호로는 이제 네 번째입니다. 4번에 차변의 법인세 등이죠. 998이고요. 방향키로 쭉 가서 아까 복사해온 금액 차변에 입력합니다. 9993200. 엔터 줄 바꾸셔가지고 대변에 선납세금에서 차감시켜야죠. 조금 전에 확인했던 선납세금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9993200원. 이렇게 하면 합계잔액시산표에 가서 조회했을 때 이제 없어지죠. 조회해 보면은 선납세금이 이제 잔액이 텅 비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 맨 끝에 법인세로 딱 가 있죠. 9993200원만큼. 그래서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는 수동분계 사항이다. 자, 그러면 이제 5번까지 해서 수동분계 사항은 일단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자동분계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분계는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에서 결산자료 입력, 일로 가야죠. 결산자료 입력. 결산일자는 1월부터 12월이죠. 자, 엔터로 내려가면서 데이터, 먼저 감가상각비부터 먼저 입력하고 가겠습니다. 기능모음에 가셔가지고 감가상각비 반영. 그러면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탭이 두 개 보이죠. 무형자산에 차량 운반구 비품, 건물, 기기장치. 무형자산에는 개발비. 자, 확인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밑에서 이 결산 반영은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결산 반영 그러면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반영이 성공하였습니다. 확인 누르면 제자리에 입력이 다 돼 있어요. 이제 감가상각비는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엔터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준비된 자료 있으면 넣겠습니다. 자, 커서가 쏙 들어갈 때 입력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기말 원자료 재고액. 준비된 자료 있죠? 장부금액 1000만원을 넣어야 합니까? 실사금액 900만원을 넣어야 됩니까? 기말 원자료 재고액에다가 지금 이걸 보고 넣는 건데 이걸로 입력해야 돼요? 아니면 이걸로 실사금액으로 입력해야 돼요? 실사. 결산자료에 입력하는 것은요 모두 다 실사금액으로 입력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실사금액으로 입력한다. 그래서 여기는 900만원 입력합니다. 그 위에 보시면 타계정 대체 100만원 이미 와 있죠? 아까 우리가 수동분계에 반영했던 거. 이게 타계정 대체가 뭐였어요?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처리했던 거. 그것도 뭐예요? 빼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도 두 개 다 빼가지고 뭐로 갔어요? 원재료비. 이 원재료비가 제조원가 명세서에 가는 숫자입니다. 자, 엔터로도 내려가 봅니다. 노무비 지나서
퇴직급여 지나갔죠. 퇴직급여에서 쏙 들어가죠. 여기 임금 밑에 퇴직급여. 네. 여기에 퇴직급여 추산액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퇴직급여를 추산을 안 한 거 보니까 우리 회사 재무전자는 어떤 회사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기업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 비워두시고, 자, 그 밑에 퇴직연금 충당 전입액도 없으니까 엔터. 자, 엔터로 쭉 내려가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쏙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이미 다 입력이 돼 있으니까 지나가시고, 자, 기말 제품 재고액에서 쏙 들어가죠. 기말 제품 재고액 아까 3번 자료에 있었습니다. 실사금액 2,700만 원 입력하는 거예요. 2,700만. 자, 엔터로 지나갑니다.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판매관리비 쭉 내려가 봅니다. 자, 쏙 들어가는 곳 퇴직급여. 네, 이거는 이제 판매관리직의 퇴직급여인데 역시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액을 여기다 추산액을 입력하는 건데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시고 추가 설정할 것이 없고 감가상각비 이미 다 반영됐고요. 대손상각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예상액을 여기다 입력해야 되는데 우리 수행과제 1번부터 5번 사이에 대손 예상을 안 했습니다. 네, 대손 예상을 전혀 안 했어요. 네, 안 했으니까 자료 없는 걸로 보고요. 넘어가시고 네, 엔터로 쭉 지나가 보세요. 쏙 들어가는데 어디서 들어갔느냐? 조감법상 특별상각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시고 네, 맨 마지막 줄에 법인세 계산. 자, 아까 5번의 자료에서 수행과제 5번의 자료에서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3천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천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선납세금에서 법인세로 대체한 요 999만 3,200원만 현재 법인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야죠. 계산기에서 3천만 원 마이너스 여기 요걸 빼보세요. 그 금액을 입력해야 되니까 3천만 원 마이너스 9993200 이걸 뺍니다. 그러면 뺀 금액의 숫자가 20006,800 나오네요. 그거를 여기다 입력하시라. 법인세 계상에다가 20006,800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그러면은 요 두 개가 더해져 가지고 여기에 3천만 원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거예요. 더해져 가지고 거기에 3천만 원. 자, 재무전자의 결산은 지금 자료 주어진 거 자동 결산과 수동 결산에서 해야 될 걸 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동 결산에서는 뭐를 눌러줘야 마무리가 되냐면 전표 추가를 눌러줘야 마무리가 돼요. 이 전표 추가, 전표 추가 누르면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전표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제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조회해 보면은요. 결차 결대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전표들이 일로 넘어와 있습니다. 결차 결대로 전표가 쭉 넘어왔는데 이것이 자동으로 분계가 넘어온 거예요. 결산자료 입력에. 번호가 몇 번까지 가 있냐면 15번까지 가 있을 거예요. 15번. 우리가 결산에서 이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라든가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라든가 이런 거 몇 가지가 추가되는 거 외에는 FAT 1급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결산 정리 사항을 우리가 제대로 다 했습니다. 다 했다면 이제 나중에 여기 책에 있는 결산 결과하고 나중에 결과가 똑같이 나타나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풀이 내용이 쭉 있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198페이지 재무제표 작성 여기서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